우리 193쪽 거기 우주의 미래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게요. 자, 이제 우리가 우주의 미래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요걸 가지고 이제 선생님이 앞에서 건너뛴 일회용 총선까지 같이 엮어서 설명을 좀 할게요. 알았지? 여기 부분을 내가 이제 강의를 많이 하다 보면은 이제 학생들이 어떤 포인트에서 많이 어려워하는가, 바로 이 내용을 역사적인 흐름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따로따로 보다 보니까 머릿속에서 붕 뜨는 느낌이 들거든. 그래서 이게 약간 역사적 흐름대로 가는 게 되게 좋아. 그래서 첫 번째는요. 자, 선생님 교재에는 내가 써놓지는 않았지만 프리드만이라는 과학자가 있었어. 이걸 우리가 프리드만의 우주론이라고 얘기해요. 알지? 프리드만의 우주 모형인 거지. 자, 이게 해당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교재 193쪽을 보게 되면 아래쪽, 맨 아래쪽 그래프 중에서 암흑 에너지를 고려하지 않을 경우에 3개의 우주 모형이 나와 있지. 그 그래프. 그게 바로 프리드만의 우주 모형이에요. 혹시라도 추가로 기억을 좀 까먹을 것 같은 학생은 거기다가 써놓으시기 바랍니다. 프리드만의 우주 모형이라고. 알았지? 자, 요걸 얘기를 하려고 해요. 이 프리드만이라는 과학자가 앞으로 미래의 우주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논한 게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프리드만의 우주 모형이라고 얘기하고요. 자, X축을 우리가 시간이라고 잡고 Y축을 우주의 상대적 크기라고 잡아봅시다. 됐죠? 근데 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프리드만이 처음 얘기했던 우주 모형 이 세 가지는요. 이때는 아직까지 우리가 암흑 에너지의 존재를 모르고 있었던 시기였어.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암흑 에너지가 뭐였지? 뭐 좀 이따가 다시 한번 내가 추가 설명을 하겠지만 서로 밀어내는 청력이잖아. 그럼 내가 아직 그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왜 청력이라는 게 필요했을까? 결국 우주가 가속으로 팽창하고 있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도입된 게 바로 암흑 에너지라는 거야. 왜? 미는 힘이 작용해야지 가속으로 팽창할 거란 말이야. 그래서 그런데 이 프리드만이 처음 나왔을 때 이 우주 모형을 제시했을 때는 아직까지는 암흑 에너지에 대한 존재를 알지 못하던 시기였어. 그럼 생각해봐. 너희들이 과학자로 생각해봐. 암흑 에너지가 없는 경우라고 생각한다면 그 존재 자체를 몰랐다라고 한다면 우주에 있는 건 뭐밖에 없어? 물질밖에 없지. 여기서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물질과 암흑 물질을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물질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됐지? 그리고 이 일반적인 물질들의 밀도를 우리가 물질 밀도라고 얘기하거든요. 이 물질 밀도만 고려할 수밖에 없잖아. 그러면 자, 어떤 질량을 가진 물질이 있다라고 한다면 서로 끌어당기는 뭐가 작용해? 인력만 작용하잖아. 청력은 없잖아. 그지? 그럼 인력만 작용한다는 거지. 근데 이때 우리가 생각해둬야 될 게 뭐냐면 자, 만약에 우주가 빅뱅에서 빵 하고 터질 때 우주 공간이 팽창을 하잖아. 근데 여러분들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우주 공간이 팽창을 할 때 이 우주 공간에 아무런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 얘는 멈추는 게 아니야. 등속 팽창을 하게 되는 거야. 그지? 너희들 옛날에 관성이라는 거 배웠잖아. 정지한 물체는 계속 정지 쓰려고 하고 움직이는 물체는 계속 움직이려고 하는 거잖아. 그럼 빅뱅 시점에 이미 우주 공간은 커지고 있었던 거야. 그럼 얘는 얘들아 아무런 힘이 작용하지 않았을 때 멈추는 게 아니라 그대로 등속 팽창을 하는 거지. 이것을 우리는 교과 과정에서 뭐라고도 얘기하냐면 좀 어려운 말로 텅 빈 우주라고도 표현하는 거야. 기본적으로는 등속 팽창이 아무런 힘이 작용하지 않을 때의 상황인 거야. 그런데 이 프리드만의 우주 모형에서는 암흑 에너지를 고려하지 않았어. 조금 더 정확히 얘기하면 암흑 에너지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말의 의미는 이때 당시는 암흑 에너지의 존재 자체를 몰랐어. 그러면 이때 이 과학자는 무슨 생각을 했겠니? 끌어당기는 인력밖에 없지. 그런데 자, 얘가 아무런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 등속 팽창을 할 텐데 얘한테 끌어당기는 인력이 작용하니까 얘가 팽창 속도가 점점점 느려지는 팽창을 할 거란 말이지.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 감속 팽창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여기서 여러분들이 또 오개념을 갖기 쉬운 게 뭐냐면 끌어당기는 인력이 작용하면 무조건 우주는 다시 작아진다라고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어떤 먼 미래에 인력이 너무 크다면 다시 작아질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인력이 크지 않다면 얘가 팽창하는 속도를 늦추는 정도지 얘가 다시 쪼그라들진 않단 말이야.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프리드만이 얘기한 우주 모형은 무슨 전제가 깔려 있느냐? 바로 우주가 감속 팽창을 할 거라는 기본 전제가 깔려 있는 거야. 이것은 비단 프리드만만 얘기했던 게 아니라 이 당시의 정설이 우주는 감속 팽창을 할 것이다. 왜? 인력에 의해서. 이렇게 생각을 한 거지. 그래서 사실 이 프리드만이 주장한 이 우주 모형 세 가지는 굉장히 여러분들이 그렇게 고민할 가치가 많이 없는 거야. 미안합니다. 내가 프리드만을 비하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많이 고민할 게 아니라 굉장히 심플하게 표현한 거지. 뭐냐면 자, 우주가 이렇게 가다가 쪼그라드는 우주가 있고 이렇게 가다가 약간 우주가 이제 거의 이제 정적으로 이제 거의 팽창을 조금 거의 못하는 이런 우주가 있고요. 자, 그러나 우주가 어느 정도 팽창을 좀 하는, 알겠지? 이런 세 가지의 모형으로 정했다는 거지. 그럼 생각해봐. 굉장히 쉽죠? 이 세 가지의 모형은 공통점이 뭐라고요? 우주가 감속 팽창을 한다는 가정하에 나온 모형이란 말이야. 그런데 감속 정도가 얘는 조금 인력이 좀 약할 경우 그럼 우주는 여전히 감속은 하지만 우주는 여전히 커지는 거잖아.
감소 팽창이 곧 우주가 작아지는 게 아니란 말이야. 감소 팽창을 하지만 얘가 여전히 열려 있는 거야. 이 우리가 뭐라고 그래? 열린 우주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얘가 열린 우주야. 근데 만약에 작용하는 인력이 열린 우주에 비해서 조금 더 크다면 여전히 감소 팽창을 하는데 얘가 우주가 계속 커지다가 감소 팽창을 하면 점점점 우주가 팽창하는 정도가 0은 아니고 0에 수렴해가는 우주. 역시 이것도 우주는 계속 커지는 거야. 오해하면 안 돼. 계속 커지지만 0에 수렴해가는 우주야. 그래서 거의 평탄하게 가는 우주.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는 거야? 평탄한 우주라고 얘기하는 거야. 됐어? 마지막으로 만약에 인력이 굉장히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면 우주가 어느 순간에 지금은 현재는 커지고 있을지 몰라도 감속이 점점 심화되다가 다시 우주의 크기는 작아지는 우주. 요것을 뭐라고 본 거야? 닫힌 우주라고 본 거야. 센 말 들어보니까 진짜 별거 아니네. 그럼 프리드만이 얘기했던 이 세 가지 우주 모형은 인력이 어느 정도 작용하느냐에 따라서 그냥 나눈 겁니까? 맞다니까 그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걸 쓰면 조금 공부를 한 학생들은 금방 이해가 될 거고 노베이스 학생들도 지금 선생님이 부가 설명할 거니까 이해가 될 텐데 이 열린 우주를 보통 시험에 낼 때 프리드만의 열린 우주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0.3,0 이런 식으로 표현해요. 일단 다 써볼게요. 평탄한 우주는요 보통 어떻게 쓰냐면 1,0로 표현해요. 얘 같은 경우는 보통 5,0으로 표현합니다. 이 숫자를 외워야 된다는 게 아니라 이 숫자가 갖고 있는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겨보면 뒤에 있는 이 0은 눈치 빠른 학생들 알겠지만 이게 바로 암흑 에너지의 밀도에 해당되는 거야. 근데 이 당시는 암흑 에너지의 존재 자체를 몰랐잖아. 그러니까 이 뒤에 붙은 0은 암흑 에너지를 고려하지 않았을 때의 상황이라고 예측을 하면 되겠지. 자, 그럼 여기 앞에 붙은 이 숫자를 이제 뭔지 느낌이 오지. 이 앞에 붙은 숫자는 보통 물질과 암흑 물질의 합에 해당되는 밀도, 물질 밀도에 되는 거야. 그래서 물질 밀도가 얘는 0.3이니까 인력이 좀 약해. 얘는 1이니까 인력이 좀 세. 얘는 5니까 인력이 너무 세서 쪼그라들어. 이런 얘기야, 쉽게 얘기하면. 어렵지 않지, 그지? 이게 기본적인 프리드만의 우주 모형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됐어요? 오케이. 자, 이때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여러분들 가끔 이제 시험 문제에서 낚시에 걸리는 경우가 있는데 열린 우주만 우주가 계속 열려 있으니까 팽창하는 것이 아니라 평탄한 우주도 비록 0의 팽창 정도가 0의 수렴에 가긴 하지만 얘도 정지하는 것은 아니고 우주는 영원히 커진다고 보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시험 문제에서 평탄한 우주와 열린 우주는 모두 다 우주는 영원히 팽창한다라는 말이 나오면 이것은 맞는 선지가 되는 거야. 알았지? 그래서 얘는 팽창하는 거야, 계속. 대신에 평탄한 우주는 팽창하는 정도가 0의 수렴에 가는 거지. 여기까지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흐른 뒤에 이제 과학자들이 일회용 초신성이라는 존재를 알아내게 됩니다. 여기 이제 여러분들 교재 페이지 따라갈게요. 앞에서 내가 생략하고 갔으니까 187쪽을 피시면 되겠습니다. 알았지? 거기가 바로 이제 일회용 초신성에 대한 내용이야. 그럼 요거보다 역사적으로 요건 뭐야? 이후야. 알았지? 그래서 여기서 뭐가 있냐면 초신성 중에서 1A형 초신성이라는 게 있대. 자, 얘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얘는요. 초신성이 땅 하고 폭발할 때 있잖아. 그 폭발할 때 광도가 다 똑같대요. 무슨 말이냐 이런 거야. 자, 가령 예를 들면 일회용 초신성의 어떤 경우가 조금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게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백색 외성이라는 게 있지. 그지? 근데 이 별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우주 공간에 존재하는 별들은 같이 묶여있는 쌍성으로 존재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선생님이 알고 있는 지식으로는 쌍성이 우주에 있는 별들 중에서 한 40%는 쌍성으로 존재한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쌍성이 되게 많습니다. 단일 별에 비해서.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별과 행성을 얘기하는 행성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두 별이 공통지향적으로 돌고 있는 거야. 그럼 여기서 만약에 백색의 성과 쌍성을 이루고 있는 적색 거성이라는 애가 있다고 생각해보자. 우리가 사고력 증진을 위해서 시험에 꼭 나온다가 아니라 얘기해봐. 백색의 성하고 적색 거성 중에서 누가 초기 질량이 더 컸을까? 초기님 대답해봐 이제. 모른 척 하지 말고 대답해봐. 초기 질량. 자, 뭐라고요? 쌍성. 쌍성은 같이 탄생한 거야. 그럼 얘와 얘는 나이가 어떤 거야? 똑같아요. 나이가 똑같은데 얘는 백색 외성까지 진화를 했고 얘는 아직 적색 거성이라는 얘기는 얘가 초기 질량이 더 컸던 별이었던 거야. 뭐 이렇게도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겠지. 시험에 뭐 나온다는 건 아니겠지만. 됐어? 자, 그러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실제로 백색의 성의 밀도가 크다 보니까 얘는 덩치는 크지만 밀도가 작잖아. 그래서 이 적색 거성의 물질이 백색의 성 쪽으로 이렇게 빨려 들어간대요. 인력에 의해서. 그럼 이 백색의 성이 점점점 버티다 그 한계의 질량을 넘어가게 되는데 우리 앞에서 내가 뭐라고 그랬냐면 중심부의 질량이 태양 질량의 1.4배 이상이 되면 백색의 성이 아니라 그랬지. 중성자별이나 블랙홀이 된다 그랬잖아. 그건 이제 단일별이 진화할 때 그렇게 되는 거고 지금 이 쌍성의 경우는 어쨌거나 이 백색의 성이 버틸 수 있는 한계 질량이 태양 질량의 1.4배 정도라고 알려져 있어요.
정확히는 1.44배인데 1.4배 정도. 그러면 얘가 물질이 계속 들어가다가 얘가 이제 태양 질량의 1.4배가 넘어가는 순간 얘는 버티지 못하니까 빵 하고 뭐가 일어나? 폭발이 일어나겠지. 그래서 얘가 폭발이 일어날 때 빵 하고 터지면서 그때 이제 우리 눈에 밝기가 밝게 보이게 될 텐데 얘는 모든 일회용 초신성은 항상 태양 질량의 1.4배가 넘어가면 다 터져버리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터질 때의 광도가 모든 일회용 초신성은 같다라는 얘기지. 광도가 같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야? 실제 밝기가 같다는 얘기니까 절대 등급이 같다는 얘기야. 이것은 과학, 우주에서는 굉장한 발견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야. 왜냐하면 우리가 허블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도 비교적 그래도 가까이 있는 별에 대해서 거리를 따져가지고 주로 측정을 했지 매우 멀리 있는 별의 정확한 거리를 우리가 알기는 되게 힘들었단 말이야. 그런데 우리가 광도가 일회용 초신성은 모두 다 같다라는 말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쪽에 있는 일회용 초신성과 이쪽에 있는 일회용 초신성을 비교해 봤을 때 얘네들은 실제 밝기가 같아야 되는데 얘는 어둡게 보여. 얘는 밝게 보여. 그러면 실제 밝기는 똑같은데 얘가 왜 어둡게 보여? 더 멀리 있으니까. 그지? 그래서 굳이 얘기하면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거리지수, 겉보기 등급에서 절대 등급을 뺀 값을 우리가 거리지수라고 하죠. 요걸 이용해서 우리가 일회용 초신성까지의 거리를 구해낼 수 있게 되는 상황이 된 거야. 그래서 이 일회용 초신성을 우리가 우주의 촛불이라고도 얘기해. 그만큼 먼 우주, 멀리 있는 우주를 우리가 거리를 측정할 수 있게 됐다라는 거야. 이래서 실제로 우리가 거리를 측정할 때 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얘를 잘 몰라서 측정을 못하는 거거든 실제로는. 그럼 얘는 우리가 지구에서 봤을 때의 밝기니까 금방 되잖아. 그럼 얘만 알면 되잖아 거리지수가. 됐니 무슨 말인지? 이걸 이용한 거야.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걸 가지고 야 그러면 한번 멀리 있는 일회용 초신성까지 거리를 한번 구해보자. 그래서 우리가 등속이라고 가정한 허블의 법칙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자. 그러면 이 과학자들이 이때까지는 무슨 생각을 했을 거야? 프리드만의 우주 모형하고 똑같이 우주는 감소 팽창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한 거지. 그래서 이 일회용 초신성이 사실은 우주가 감소 팽창을 한다는 것을 우리 다시 한번 확인하자. 쐐기를 박자. 그런 의도로 처음에 이 연구가 진행이 된 거였어. 그래서 결과를 이제 봅니다. 그래서 이 과학자들이 이제 공동 연구를 해서 이것은 노벨상을 받았거든요. 이분들은 부럽습니다. 그렇지? 나도 숟가락 하나만 더 얹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치? 뭐 5명이 한국 같이 타나, 뭐 6명이 같이 타나 비슷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미안합니다. 자, 어쨌거나, 자, 얘들아, 부럽다는 얘기지, 부럽다는 얘기, 알았지? 자, 어쨌거나, 그러면 자, 이쪽으로 이렇게 가면은, 봐봐, 이쪽으로 이제 뭐를 나타낸 거냐면, 이 연구 결과에서 x축이 바로 적색편이야. 적색편이는 얘들아, 쉽게 얘기하면 원래의 파장에 대한 파장의 변화량이고 여기다가 광속을 곱하면 뭐지? 시선속도니까 후퇴속도가 되겠지. 그래서 우리가 적색편이 대신에 시험에 나오게 되면 x축을 후퇴속도에 비례하니까 후퇴속도라고 봐도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자, y축은 뭐를 얘기하는 거냐? y축은 일회용 초신성의 겉보기 등급이야. 그럼 이쪽으로 갈수록 겉보기 등급이 커지는 거고 아래쪽으로 갈수록 겉보기 등급이 작아지는 거거든. 근데 우리가 배웠지만 겉보기 등급은 클수록 어둡게 보이는 거지. 등급이니까. 그럼 이쪽으로 갈수록 어둡게 보인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야? 모든 일회용 초신성은 광도 실제 밝기가 어떻다고? 같은데 어둡게 보인다는 얘기는 그만큼 더 어떻게 있다는 얘기야? 멀리 있다는 얘기잖아. 그래서 y축을 우리는 거리라고 대신 놓을 수도 있어. 이러면 이야기가 좀 더 쉽지. 됐어? 자, 그래서 자, 과학자들이 이걸 가지고 기준선을 잡은 거지. 뭐냐면 등속팽창이라고. 만약에 우주가 등속팽창을 한다라고 가정한다면 이 선을 등속팽창의 기준선으로 잡은 거야. 됐죠? 직선이니까. 등속팽창으로 잡은 거야. 여기 이제 등속팽창을 보자는 거지. 이 정도가 기울기가. 됐어? 자, 그래 놓고서 일회용 초신성까지의 이 거리지수를 이용해서 거리를 찍어 본 거지. 요거는 뭔데? 등속팽창이니까 허블의 법칙으로 예상한 그래프가 되는 거고요. V는 HR. 요거는 거리지수를 실제로 구한 거지. 찍어 보니까 뭐 비교적 여기 있는 별들은 일회용 초신성이 거의 비슷하게 이쪽 그래프에 일치해서 찍히는 거야, 이렇게. 그럼 등속인가? 봤더니 조금 이쪽으로 갈수록 거리를 구한 일회용 초신성이 이렇게 등속팽창 그래프에 대해서 비켜나 있는 거야. 이 각각의 점들을, 보라색의 점들을 일회용 초신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지? 자, 이때 여러분들 이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자, 쌤이 여기다가 한번 표시해 볼게요. 여기를 A라고 하고요. 여기를 B라고 합시다. 그럼 대답해봐. A하고 B 중에서 누가 더 멀리 있는 일회용 초신성이야? 이쪽으로 갈수록 거리가 커지는 거니까 얘가 더 멀리 있는 거거든. 그지? 그러면 자, 과학자들이 봤더니 비교적 가까이 있는 일회용 초신성은 등속팽창과 어느 정도 비슷한데 멀리 있는 일회용 초신성은 등속팽창하고 벗어나 있더라 이거야. 그지?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게 뭐냐면 내가 이제 허블의 법칙에서 일회용 하려고 내가 내용을 다진 거거든. 앞에서 뭐라 그랬어? 우리가 멀리 있는 어떤 천체를 본다는 얘기는
그 거리에서 빛이 출발해서 우리 눈으로 올 때까지 시간이 그만큼 더 오래 걸리는 거고. 그지? 따라서 우리는 멀리 있는 천체를 볼수록, 멀리 있는 우주의 상황을 볼수록 더 과거의 모습을 보는 거라고 내가 여러 번 강조하지 않았니? 허블의 법칙에서. 그지? 그러면 얘를 바라본 것보다 지금 우리가 관측했을 때 B라는 이레온 초신성을 봤을 때가 더 멀리 있는 이레온 초신성이니까 얘를 현재 보고 있다는 얘기는 얘를 현재 보고 있는 것보다 더 어떤 모습을 보는 거지? 과거의 모습을 보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 그래프는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되는 거냐면 이쪽으로 갈수록 현재로 가는 게 아니라 이쪽으로 갈수록 현재로 가까워지는 거고 오히려 이쪽으로 갈수록 과거로 되돌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야. 이래니 무슨 말이야?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제 이렇게 생각한 거지. 그렇다면 우리가 이 그래프를 한번 분석해보자. 어떻게? 동일한 거리에 있는 일회용 초신성을 이렇게 연결했다고 쳤을 때 뭐 여기쯤에도 일회용 초신성이 하나 찍혔다고 보면 되겠지. 이런 식으로 찍혔어. 그랬을 때 자 우리가 등속 팽창이라고 예상했을 때는 후퇴 속도가 요 정도가 돼야 되는 거야. 그지? 근데 이 일회용 초신성이 실제로 여기에 찍히는 게 아니라 여기에 찍혔으니까 여기를 내려버리면 그지? 후퇴 속도가 등속으로 예상한 것보다 실제 일회용 초신성의 거리는 후퇴 속도가 더 빨랐어, 느렸어? 느렸다는 거야. 후퇴 속도가 느렸다고. 근데 이제 이 포인트에서 애들이 이제 놓치게 되는 건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여기 있는 애들은 멀리 있는 일회용 초신성이고 멀리 있는 일회용 초신성을 본다는 얘기는 그 빛이 우리 눈에 올 때까지 시간이 그만큼 오래 걸리는 거니까 우리는 뭐의 모습을 보는 거다? 과거의 모습을 보는 거다. 그러면 이렇게 보는 거지. 아, 이런 얘기구나. 우리가 우주가 어느 시점에 탄생을 했고 만약에 등속 팽창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과거부터 현재까지 올 때까지 속도는 항상 어땠어? 일정했어. 여기 이제 현재가 있다고 가정하는 거야. 현재가 이렇게 있다고 가정할게. 됐니? 무슨 말인지? 요게 100이면 100 이렇게 온 거야. 근데 자, 만약에 가속 팽창을 했다라고 한다면 가속의 정의는 뭔데? 느렸는데 빨라진 거야. 느렸는데 빨라진 거지. 에이, 쌤, 물리 모르시네. 빨랐는데 느려지는 것도 가속도거든요. 그럼 이제 물리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걸 모르는 건 아니고 우리는 지구과학에서 감속과 가속을 따로 분리시켰으니까 여기서의 가속은 점점 빨라지는 거겠지. 그러면 과거 어느 시점에서 우주가 탄생했는데 물론 이런 경우에 이제 우주의 탄생 시점이 딱 똑같을 수는 없어. 우주의 나이가 달라질 수는 있는데 그거는 이제 논외로 하고 중요한 게 아니니까 과거에는 느렸어. 근데 점점점 빨라져서 현재 이른 거야. 쌤, 그럼 쌤 말이 맞으려면 현재의 팽창 속도 V는 등속으로 예측한 거나 가속으로 생각한 거나 현재는 팽창 속도가 똑같다는 가정이 있어야 되잖아요. 맞죠? 똑같다는 가정을 하는 거야. 현재 팽창 속도는 정해져 있어. 근데 이 팽창 속도에 이르기까지 등속으로 왔느냐 가속으로 왔느냐의 차이가 되는 거지. 그럼 이때 팽창 속도는 같다라고 가정한다면 얘가 이때 100이면 현재 얘도 100인 거야. 그치? 근데 과거에 얘는 이쯤에 왔을 때 얘도 100이지만 얘는 과거에 느렸다가 빨라진 거니까 이때 한 30이었어. 이런 얘기야. 그러면 우리가 과거의 모습만 봤을 때를 봤으면 이 과거를 본다는 얘기는 가속의 경우가 오히려 등속의 경우보다 어떻다는 얘기지? 더 느렸었다는 얘기지, 과거가. 근데 이 일회용 초신성의 이쪽은 현재고 이쪽으로 갈수록 멀리 있는 일회용 초신성이니까 과거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고 과거의 상황에서 후퇴 속도가 등속보다 더 느렸다는 얘기는 그지? 바로 이때는 느렸고 점점 현재로 가면서 빨라져서 현재는 등속과 거의 일치하는 그래프로 이어진 거지. 따라서 이 그래프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 우주가 무슨 팽창을 한다? 가속 팽창을 한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가 있는 내용이 되는 거야. 이해됐죠? 무슨 말인지? 됐어? 자,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시험 문제 나오는 것은 선생님이 지금 이렇게 설명하는 부분보다 오히려 더 직관적인 그래프의 해석 능력을 더 많이 물어봐서 이거보다는 오히려 이쪽을 연결해서 이렇게 묻는 경우가 더 많아. 그래서 이 그래프를 이제 선생님이 연결을 하면 이제 가속 팽창의 그래프가 약간 이런 느낌으로 가는 거지. 그지? 그럼 쌤, 감속은 어디로 갔습니까? 감속은 이제 이거보다 등속보다 아래쪽으로 가는 게 감속이 되겠지. 눈치껏. 됐어? 그러면 자, 이 경우는 어떻게 따지는 거냐? 어쨌거나 자, 이번엔 동일한 후퇴 속도를 갖는 지점을 연결하는 거야. 그러면 동일한 후퇴 속도를 갖는 지점을 연결하면 우리가 등속으로 예상한 것보다 얘들아 가속 팽창의 그래프를 봤을 때 더 멀리 있는 거지. 이런 조성.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어떻다고요? 더 멀리 있다고. 이것이 가속 팽창이다. 이렇게 보통 교과서에는 서술이 되는데 나는 이게 참 마음에 들지 않는 게 사실은 이렇게 연결해서 더 멀리 있으니 가속이다. 이렇게 땡치지 말고 사실은 원래 이렇게 보는 게 조금 더 우리가 학생들이 이해하기 더 좋은 어떤 설명 방법인데 이런 것들을 자꾸 무시하고 그냥 교재에 그냥 서술이 돼 있다 보니까 학생들이 이게 뭔가 싶은 거야. 근데 봐봐. 자, Q&A에서 이제 이런 질문을 하는 거야. 쌤, 이해가 가는데요. 정말 좋았는데요.
그럼 얘를 이렇게 연결해서 봤을 때 더 멀리 있으니까 가속이다? 이게 쉽게 와닿지 않습니다. 애초부터 내가 이 설명을 안 했다면 아 그래 멀리 있으니까 예상보다 멀리 있으니까 가속이야. 그냥 이래 갖고 넘어갔을 텐데 이걸 설명하다 보니까 이제 애들이 학생이 이걸 이게 헷갈리는 거야. 이건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 그냥 역으로 생각해. 이런 거잖아. 자, 가속 팽창인 경우가 등속 팽창인 경우보다 예상한 것보다 더 어떻다고요? 멀리 있다. 그 말은 등속 팽창으로 예상한 경우하고 똑같은 거리로 당겨 왔을 때 얘는 속도가 더 됐다는 얘기야. 등속보다 느렸다는 얘기잖아. 한 번 더. 자, 등속으로 예상했을 때가 여기고 가속으로 예상했을 때가 같은 후퇴속도를 갖는 애가 더 멀리 있는 거야. 그럼 얘를 등속과 똑같은 거리로 당겨오면 더 이전으로 돌아오는 거니까 이때의 속도보다 더 당겨왔을 때 과거는 어떻다는 거야. 이쪽으로 더 당겨왔을 때는 더 속도가 느렸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가속이다 이렇게 된다는 거지. 왜 너? 이해됐어? 오케이 좋아요. 너 여태까지 이해 못하고 있었어? 죽는다. 조교의 자질! 자, 어제간에 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거지. 자, 무슨 말이 됐어요? 이런 정도로만 이해하면 돼. 그러면 여기서 더 넘어가면 돼, 안 돼? 그때는 이제 니네가 아인슈타인의 제자가 되는 거야. 더 넘어가면 곤란해. 이것도 선생님이 시험에 나올 수 있는 한계선보다 더 많이 설명한 거야, 과하게. 알았지? 그럼 이 이상은 여러분 들어가면 안 돼. 딱 여기까지. 내가 뭐 너희들한테 야 그냥 외워. 이상 들어가지 마. 이렇게 설명했다면 내가 자격이 없지만 다 이해시켰잖아, 그지? 그럼 여기서는 더 넘어가면 안 돼. 골치 아파지는 거야. 알았죠? 무슨 말인지? 자, 요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지? 여기까지가 이제 일회용 초인성에 대한 내용이야. 됐지? 그러다 보니 자 이제 여기까지 알아냈어. 그러면 가속 팽창이네? 그럼 과학자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 이 순간에? 좆됐다. 미안하다. 자, 미안하다. 좆됐다. 그럼 어때? 좆됐다. 왜? 아니 그동안 계속 감속으로 따진 거야. 근데 가속이 됐으니까 이제 이게 뇌절이 온 거지. 멘붕이 온 거야. 그지? 그럼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문제가 생긴 거잖아. 여태까지 열린 평탄 닫히는 암흑 에너지를 고려하지 않았을 텐데 가속 팽창이라는 걸 알아냈으니까 이제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우주에 미는 어떤 힘이 있다는 것을 알아낸 거야. 미는 힘이 있어야 돼. 얘를 뭐라고 보자? 암흑 에너지라고 보자. 그럼 이제 항이 더 추가가 되는 거야. 원래 여기서의 우주의 밀도는 보통 물질과 암흑 물질만을 가지고 우주의 밀도라고 본 건데 이제 암흑 에너지라는 애도 우주의 밀도에 포함을 시켜야 되는 상황이 되어버렸잖아. 항이 추가가 된 거라니까. 그럼 이제부터 우주의 밀도를 따질 때는 보통 물질, 암흑 물질, 암흑 에너지까지를 포함시켜서 우주의 밀도를 따져야 되고 그러다 보니 항이 추가가 되다 보니까 이제부터 열린 평탄 닫힘을 구분하는 기준과 가속, 등속, 감속을 구분하는 기준은 별개의 문제로 보자. 별개다. 이때는 감속이었지만 그치? 감속으로 묶어서 생각을 했지만 이제 이게 안 돼 버리니까 얘를 별개의 문제로 보자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 그렇잖아. 니네가 한번 생각해봐라. 애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게 그거잖아. 쌤, 현재는 가속 팽창이네요?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그럼 현재는 평탄 우주네요? 가속인데 평탄해요? 이게 이제 애들 맨날 질문하는 맥락이란 말이야. 그지? 이건 왜 그런 거야? 항이 추가가 됐기 때문에 얘네 둘을 별개의 문제로 보자는 거지. 얘네들은 뭐 갖다 따지는 거야? 이제부터 공률 갖다가만 따지는 거고. 가속, 등속, 감속은 이제부터 자 인력에 해당되는 영향하고 청력에 해당되는 영향 중에서 무엇이 더 우세했는가를 갖다 따져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자 정리합니다. 정리할게요. 자 우리가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이런 그래프를 가지고 선생님이 마지막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조금 길어지긴 했는데 생각보다 여러분들 어디냐면요. 다시 이제 뒤로 가서 어디를 보면 되냐면 여러분들 194쪽에 거기 자료 해석이라고 해서 내가 그래프를 놔뒀죠? 그 그래프를 선생님이 지금 설명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이렇게 그래프를 그리고 이제 별개의 문제로 봐야 된다는 거 알겠지, 현재는? 그지? 이렇게 그림을 그립니다. 여기다가 뭐라고 할 거냐면 선생님이 이제부터 임계 밀도에 대한 일단 임계 밀도가 뭔지는 조금 이따 설명할게. 물질 밀도의 비야. 요거는 X축이. 자, Y축은 뭐냐? 임계 밀도에 대한 뭐의 밀도? 요거는 바로 암흑 에너지의 밀도야. 됐죠? 여기까지 됐지?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야. 자, 얘들아, 임계 밀도라고 하는 건 뭐냐면 아까 쌤이 이제 항이 추가가 됐다 그랬잖아. 그럼 이제 열린 우주, 평탄한 우주, 닫힌 우주인데 얘를 갖다가 이제 그럼 어떻게 구분하느냐? 바로 임계 밀도보다 우주의 밀도가 크냐, 작냐, 아니면 같으냐로 따지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 자, 말로 할게요. 교규제에 다 써 있으니까. 만약에 임계 밀도보다 우주의 밀도가 더 크다. 그러면 이때는 인력이 더 임계 밀도보다 우주의 밀도가 더 크다. 그럼 이런 경우는 이제 공률이 양이 되면서 이때를 우리가 닫힌 우주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임계 밀도와 우주의 밀도가 같다. 그럼 이때를 우리가 평탄한 우주라고 얘기하고요. 이때는 공률이 0이라고 보는 거예요.
됐지? 근데 임계 밀도보다 우주의 밀도가 더 작다. 이 경우는 우리가 음의 곡률이라고 얘기하고 요 경우는 이제 열린 우주라고 얘기하게 되는 거야. 이래니 무슨 그럼 쌤, 임계 밀도의 정의가 뭔데요? 요걸 알려주세요. 임계 밀도를 다른 교재를 자꾸 보지 말고 춘식이 말을 잘 들어. 임계 밀도의 정의는 자 뭐라고요? 우주가 평탄한 우주가 되기 위한 밀도가 바로 임계 밀도의 정의야. 반대로 얘기하면 같은 말로 얘기하면 우주의 곡률이 0이 되기 위한 밀도를 우리는 임계 밀도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 당연히 우주의 밀도와 임계 밀도가 같다는 얘기는 무슨 우주라는 얘기야? 평탄한 우주라는 얘기야. 이래니 무슨 말이지? 그런데 임계 밀도보다 우주의 밀도가 더 크면 닫힌 우주, 더 우주의 밀도가 작으면 열린 우주 이렇게 된다는 거야. 곡률 갖다 따지는 거야. 쌤이 지금 말로 하지만 여러분 교재 내용 찾아가지고 꼭 거기다가 밑줄 쳐야 됩니다. 시험에 잘 나와요. 외워야 돼 이거는. 열린 우주는 무슨 곡률? 양의 곡률이 아니야. 음의 곡률. 닫힌 우주는 양의 곡률. 평탄한 우주는 0이 되는 거야. 내가 판서를 안 하는 이유는 여기는 내가 핵심이 되는 것만 내가 얘기하기 위해서 내가 판서를 안 하는 거지. 그것도 중요한 내용이니까 알아두셔야 돼요. 됐지? 자, 그래서 자 이렇게 따지는 거지. 아 그렇다면 이렇게 선을 그려볼게. 여기가 1이야. 여기도 1이야. 그게 무슨 말일까? 임계 밀도에 대한 암흑 에너지의 밀도 B고요. 얘는 임계 밀도에 대한 물질 밀도의 B지. 그럼 이걸 어떻게 생각하면 되는 거냐면 아 임계 밀도를 그냥 1로 보면 돼. 임계 밀도가 1인데 만약에 우주의 밀도가 1이면 뭐야? 평탄한 우주야. 좋아요. 그럼 여기는 딱 1이네. X축은 0인데 Y축이 1이니까 어쨌든 합이 1이지. 여기는 X축이 1인데 Y축이 0이니까 합이 1이지. 그러니까 지금 쌤이 그린 이 노란색은 지금 직선으로 떨어지고 있으니까 노란색의 어느 지점에 찍히던 간에 X축과 Y축의 합은 뭐야? 무조건 1이란 말이야. 그럼 이게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이게 뭐가 되는 건데? 이게 평탄한 우주야. 이랬죠 무슨 말인지? 그럼 이제 눈치 빠르나서 알겠지? 이쪽에 찍히면 뭘까요? 뭐 이쪽에 아무데나 찍혀. 확실한 것은 정확히 X축과 Y축이 뭔지는 몰라도 X축과 Y축의 합은 1보다 커 작아? 크지? 근데 임계밀도가 1이라며. 그럼 임계밀도보다 여기 찍힌다는 얘기는 우주의 밀도가 더 크다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 여기 찍히면 무슨 우주가 되는 거야? 닫힌 우주가 되는 거지. 그지? 그럼 여기는 당연히 평탄한 우주보다 이쪽에 찍히면 여기 어디 찍히던 간에 여기는 X축과 Y축의 합이 1보다 커 작아? 작지. 그러니까 이거는 우주의 밀도가 임계밀도보다 작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이거는 임계밀도보다 우주의 밀도가 작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여기가 바로 무슨 우주? 열린 우주가 되는 거야. 됐죠? 자,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선생님은 뭐를 얘기할 거냐면 자, 등속 팽창이 되는 지점을 선생님이 하나 중심을 잡고 이 선이 바로 등속 팽창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됐지? 얘가 만약에 등속 팽창이라고 가정해 보자. 됐어? 자, 근데 여기서 조금 조심해야 되는 게 등속 팽창이라고 해서 정말 물질 밀도하고 암흑 에너지 밀도가 딱 0.5, 0.5 이런 식으로 되는 건 아니야. 알았지? 실제로는 암흑 에너지의 밀도가 물질 밀도가 살짝 작을 때 어느 시점에 등속 팽창의 어떤 상황이 있어. 알았지? 무슨 말이야? 요거는 우리가 너무 이제 과학자들이 해결해야 될 부분이니까 우리가 건드릴 수는 없는 거고 시험에 나오게 된다면 등속 팽창이 어떤 기준선이 있을 거야. 얘가 등속 팽창이라고 하자. 어쨌든 요 경우가 인력과 청력이 영향을 미친 정도가 똑같다라고 보는 거지. 왜냐면 우주가 팽창할 때 아무런 힘이 작용하지 않더라도 등속 팽창이지만 힘이 작용했는데 인력과 청력이 미치는 영향이 똑같다면 이것은 솔직히 말해서 이제 물리를 좀 아는 사람은 더 이해가 쉽겠지만 알자 힘 들어봤니? 그지? 우리 중학교 때 나오잖아. 알자 힘이 제로가 되는 거잖아. 그럼 얘는 등속 팽창이지. 그럼 요거에 대해서 만약에 이쪽에 있다라고 한다면 뭐가 될까요? 보라색으로. 자, 이쪽은 확실한 것은 등속의 기준에 대해서 암흑 에너지 밀도가 더 큰 거잖아. Y축이 청력이니까. 그럼 미는 게 더 큰 거야. 그러니까 뭐야 요거는? 여기 있으면 가속 팽창이야. 이런 얘기지. 요쪽으로 가면 이제 Y축보다 X축이 더 영향을 많이 주는 상황이 될 테니 요거는 무슨 팽창이 되는 거야? 감속 팽창이야. 이런 얘기야. 그럼 현재는 어디 있는데요? 현재는 지금 여기 어디쯤 있다는 얘기야. 여기 현재야. 그래서 현재는요. 평탄한 우주이면서 등속보다 이쪽에 있으니까 가속 팽창 우주다. 이렇게 판단하게 되는 거지. 근데요. 다 이해했어요, 쌤. 근데 왜 가속인데 평탄해요? 지금 1시간 동안 우리 지금 헛고생한 거야, 그러면. 알겠지? 그거는 이제 서로 별개의 문제로 봐야 된다는 거야. 별개 구분 기준 자체가 다르다는 거지. 이해했어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자, 여러분들 교재를 참고해 보면 교재에서 여러분들 거기 선생님이 현재를 찍었고요. A를 보세요. 거기 교재. A 찍힌 걸 이제 읽어 보세요. A는 뭐라고 볼 수가 있어? A는 열린 우주야. 그지? 열린 우주 맞지? 열린 우주이면서 얘는 0.28이 물질 밀도고 0.4가 암흑 에너지 밀도가 되는 거니까 암흑 에너지가 영향을 더 많이 주겠지. 그러니까 무슨 팽창? 가속 팽창 이렇게 되는 거지. 됐어? 자, 그다음에 B는 자, 현재는 B는 평탄한 우주가 맞지? 왜? 여기에 걸려 있잖아, 여기. 선에. 그지? 평탄한 우주지?
근데 여기에 걸려있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야? 암흑 에너지가 0이라고 본 거야. 암흑 에너지가 0이니까 청력이 하나도 없는 거지. 그지? 그게 무슨 팽창이야? 감소 팽창이지. 됐어? 무슨 말인지?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여기 찍힌 이 B가 결국은 뭐를 얘기하는 거냐면 프리드만의 우주 모형에서의 평탄 우주가 되는 거야. 암흑 에너지가 고려하지 않았을 때 여기 찍힌 건 뭐지? 가속 팽창이면서 평탄 우주가 되는 거지. 따라서 얘와 얘는 얘들아 얘는 가속이고 얘는 얘들아 감속이지만 어쨌든 둘 다 공률은 0이라고 봐야 되는 거지. 둘 다 임계 밀도와 우주 밀도가 어떻다? 같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지. 이렇게 돼버리면. 납득됐어요? 그래서 현재는 가속 팽창이면서 써볼게요. 그 다음에 평탄한 우주가 되는 거고요. 요 그래프를 저기에 나타내면 자 여기 이제 시험에 잘 나오는 포인트야. 여기다가 프리드만의 우주 모형에다가 현재 가속 팽창이면서 평탄한 우주를 이런 식으로 같이 붙여놓은 그래프가 거기 나와 있는 그래프가 된다고요. 그래서 사실 이 그래프가 같이 나오기 때문에 학생들 입장에서 되게 헷갈리는 거지. 왜냐하면 이 세 개의 그래프와 얘는 역사적으로 시점이 많이 다른 건데 그냥 같이 놓은 거야. 그 애들 헷갈리지. 근데 이 세 개는 프리드만의 우주 모형이고 요거는 이제 현재에서 얘기하는 가속 팽창하면서 평탄한 우주가 되는 게 바로 요 그래프가 되는 거예요. 됐죠? 그리고 이 그래프에서 얘들아 여기를 딱 내렸을 때 여기가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이 네 개의 우주 모형이 다 정확히 한 점에서 만나는 곳이 바로 뭐가 되는 거야? 현재라고 보는 거지. 그럼 작년 스튜던트 강의는 어떤 내용이 나왔냐면 현재는 이 네 개의 모형이 팽창 속도가 같냐라고 물어본다면 당연히 여기서의 접선의 길기는 똑같을 테니까. 지금 그래프가 X축이 시간이고 Y축이 크기란 얘기는 뭐야? 여기서의 그래프의 길기는 뭐가 되는 거야? 바로 팽창 속도가 되는 거니까. 현재는 팽창 속도가 같다라고 본다는 거야. 여기서.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여기까지 하면 선생님이 깔끔하게 설명이 됐는데 우리가 교재를 보면서 시험에 잘 나올 거 하나만 추가적으로 설명하고 이번 시간 마무리를 좀 할게요. 어디냐면 193쪽을 잠깐 펴보시고 193쪽에 여러분들 가운데 우주의 미래 모형과 우주의 공률이라는 거 나오지? 선생님 말로만 설명해서 여러분들이 그림하고 매치를 못 시킬 수가 있으니까 거기 잠깐 보면은 왼쪽에 평탄한 우주 보이죠? 그냥 면이 이렇게 평탄하게 나와 있는 거예요. 공률이 없는 거지? 그 다음에 닫힌 우주는 마치 우리 지구처럼 이렇게 구처럼 이렇게 가는 거야. 이게 무슨 공률이라고요? 양의 공률. 조심해야 돼. 음의 공률이 아니야 이게. 그 다음에 맨 오른쪽에 열린 우주라고 되어 있죠? 여기 이제 말 한 장처럼 생겼다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지. 말 한 장처럼. 이게 바로 무슨 공률? 음의 공률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항상 공률은 가속, 등속, 감속과는 관계가 없고 열린, 평탄, 닫힌하고만 공률이 관계가 있다는 것을 정의를 하면 우리가 우주론까지 마무리가 되고요.